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색 화장 빛난 아모레라는 기사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낸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주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갤로트 10과 A 시리즈 스마트폰의 판매가 좋았고 또 디스플레이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부진한 실적이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기대할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지 SK 바이오팜 등 기대감을 줄 만한 대여들이 연달아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바른 IPO 투자 전략, 성공률 높은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색 화장 빛난 아모레라는 기사, 증권 22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연이어 발표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전체적으로 낮아진 상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처럼 호실적을 내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8월까지는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하향이었는데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인 다음 최근 호실적을 내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75억 원, 컨센서스였던 88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20% 정도 이상 높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데 2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40.5%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만이다. 굉장히 반가운 실적 개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실적을 낸 이유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온라인 그리고 럭셔리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면세점 매출은 무려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비슷하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오프라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온라인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제 한 달에 1조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액이 1조를 돌파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단독숍이 아니라 이제 멀티숍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숍은 그 단일 브랜드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이 멀티숍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럭셔리입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인 설화수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중국의 이제 그 화장품 시장도 양적 성장에서 이제 그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나타날 때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도 화장품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선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내에서도 고기능성 그리고 고가 프리미엄이 붙은 화장품을 선호하고 이제 설화수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그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목표가 올렸고요. 유한타증권 그리고 KB증권 역시도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그 불확실성 요인도 좀 있는 부분이 고가 럭셔리 화장품 판매 좋았고 면세점 판매 좋았지만 중국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저가 라인에서는 조금 경쟁이 힘에 부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의 대표격인 그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이
1,301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46%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도 충분히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IT처럼 엄청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되는 돈을 필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발주자의 추격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거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에 대한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중국의 그 소비 시즌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갔고 11월 11일 광군제에서도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장품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면, 기업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엄청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을 냈는데요. 호실적을 낸 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첫 분기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래그십과 중저가 모두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플래그십에서는 당연히 이제 노트 10의 판매가 좋았고요. 중저가에서는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2.9조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앞으로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폴드가 판매를 좋게 보이고 있고 아이폰 11도 처음에 공개될 때에는 좀 혹평이 많았어요. 하지만 출시하고 나니까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부분은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그 D램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평균 가격이 7월부터 9월까지는 조금 정체되면서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여전히 1년 새 64.1%나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을 만회해 주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경우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전력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비롯해서 그 5G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고화소 이미지 센서 공급 확대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자를 언급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가 안 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을 일정 부분 만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삼성전자에서도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이 5G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 그 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IM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5G 스마트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교체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4G보다는 5G를 선택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꾸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와 폴더블 스마트폰 확산을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의 리더십 부분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OLED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그 패널도 OLED로 꾸준하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LED는 LCD에 비해서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 구현, 그리고 높은 시야각, 그다음에 저전력,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OLED로 다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시면 OLED T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 부분은 스마트폰 OLED 패널 그리고 대형 부분은 OLED TV가 당당하면서 OLED 부분은 중소형과 대형 부분에서 모두 성장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장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장비주 중에서 OLED 장비주를 좀 주력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AP 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요. OLED 장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제 18면 증권명 기사인데요. 연말까지 IPO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SK바이오팜 같은 종목군들이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PO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모주가 그 4분기에 큰 장이 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부터 12월에 IPO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8개 업체가 상장할 것으로 보여서 올해 신규 상장 회사가 총 60개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IPO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공모주들이 상장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공모주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라든지 재작년보다 IPO 시장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 상장한 롯데 리츠, 지누스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 종목들 경쟁률 300대 1, 400대 1을 넘는 경쟁률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경쟁률은 500대 1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제 너무 낮게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대 1 전후가 되는 종목의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웬만해서는 이제 성공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니까요. 경쟁률 부분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모된 기업들을 한번 보면 업종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에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부품주, 소프트웨어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IPO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SK바이오팜 같은 종목군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가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률도 한 500대 1 전후가 투자하기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가 한 2, 3일 정도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제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하신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APEC 회의가 취소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거래일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적극적인 베팅,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에 주력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